약 먹으면 좋아진다고 해서 큰 맘 먹고 항우울제를 처방받아 왔는데 일주일을 약을 먹어도 좋아진 게 없어요. 이럴 거면 약 왜 먹었지? 라고 생각하신 적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을 주목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 캐럿입니다. 무기력하고 하루 종일 마음이 흐리고 찌뿌둥한 먹구름이 낀 날씨 같고 쉽게 눈물이 나고 힘이 없고 죽고 싶은 증상이 계속된다면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울 증상이 있다면 항우울제 등 정신과 약물을 복용했을 때 치료 효과가 있지만 초반에 약을 먹었을 때 불편감을 많이 느끼거나 호전되는 걸 느끼지 못해서 약물 치료를 너무 일찍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를 잘 넘겨야 치료가 잘 되거든요.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항우울제 복용 후에 왜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리는지 제가 실제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하는 설명을 그대로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죠? 뇌가 있죠, 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뇌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뇌는 사실 그냥 덩어리로 되어 있지가 않고 이 덩어리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무수한 신경섬유들의 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신경세포가 뻗어 있고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무수하게 많은 신경다발들이 이제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살아요. 그런데 이 신경세포들이 신호를 주고받는 이 부분을 시냅스라고 합니다. 이 시냅스를 통해서 신경세포가 서로 신호를 전달하는데 우리는 사람들끼리 신호를 전달할 때 어떻게 하죠? 뭐 전화하거나 카톡하거나 이렇게 하죠. 그런데 신경세포들은 카톡 있나요? 전화 있나요? 없어요. 없어서 이제 어떻게 하냐 하면요.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은 신경세포의 끝과 끝이 이렇게 좀 틈이 있어요. 그래서 앞쪽 신경세포가 자, 받아라 하면서 야구공을 탁 던져주면은 뒤쪽 신경세포가 글러브를 가지고 딱 받아요. 그러면은 글러브를 받은 신경세포에서 화학적인 작용이 일어나면서 또 뒤쪽 신경세포한테 공을 탁 던져주거든요. 그렇게 이제 연쇄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 기분을 조절하는 곳은 전두엽이라고 하는 뉴런에서 야구공을 던져주는 거예요. 어떤 애한테는 빨간색 야구공, 노르에피네프린을 던져주고 어떤 애한테는 노란색 야구공, 세로토닌을 던져주고 어떤 애한테는 초록색 야구공, 도파민을 던져주고 이렇게 야구공을 막 던져주면서 지냈던 거죠. 그래서 1시간에 1개씩 야구공을 던져준다고 치면은 야구공이 이렇게 둥둥 떠다니다가 이 뒤쪽 세포의 글러브에 딱 결합을 하면은 그게 세포 내에서 작용을 해가지고 이제 신경인자가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신경세포들이 앞쪽에서 야구공을 더 이상 던져주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구공이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부족해진 거죠.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이제 뒤쪽 마을에서 뒤쪽 야구 신경세포가 이상하다. 야구공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들어와야 되는데 왜 야구공 안 들어오지? 이러면서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서 야구공을 더 확보를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웁니다. 우리가 이제 글러브로 공을 받을 때에는 야구 글러브를 이제 한쪽 손에만 끼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글러브를 이쪽 손에 끼고 이쪽 손에 끼고 여기 정수리에 하나 붙이고 이마에 하나 붙이고 양 어깨랑 앞쪽에 이렇게 막 붙여서 글러브를 막 10개를 붙여놓고 이렇게 하면서 야구공이 빨리 오도록 찾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야구 글러브가 하나 있어가지고 하나의 글러브를 잘 활용해가지고
공을 받고 또 던지고 받고 던지고 이렇게 할 때 공이 원활하게 돌아가겠어요? 아니면 야구 글러브만 이렇게 막 붙여놓고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공이 원활하게 돌아가겠어요? 당연히 전자죠. 그래서 이 야구 글러브들이 이 세포 공간에 굉장히 이제 많이 이렇게 증가되어 있지만 정작 실제적인 그런 효과는 좀 떨어졌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항우울제는 이럴 때 무슨 역할을 할까? 그건 바로 이 야구공을 던져주는 그 앞쪽 뉴런에서도 사실은 글러브가 있어요. 어떤 글러브가 있냐면은 자기가 야구공을 이렇게 탁 발사했죠. 발사해서 작용을 했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면 다시 여기에 달라붙어서 세포 속으로 이동해서 다시 안쪽에서 나갈 때를 기다리도록 재활용되는 그런 이제 재활용의 사이클을 타는데 여기를 항우울제가 차단해요. 그래서 다시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마. 여기 남아 있어. 다시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여기 남아서 여기서 좀 우리 신경세포들 좀 활성화 좀 시켜줘. 이렇게 하는 게 항우울제의 작용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이렇게 SSRI라고 하는 약들이 이러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은 와 이제 우울증 다 나았다. 약 먹으면은 이제 우울증 바로 낫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야구공, 세로토닌이라는 이 분자 물질들이 부족하기만 해서 나타나는 게 우울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시냅스 공간 속에서 야구공이 적으니까 야구공을 다시 못 들어가게 해서 야구공을 늘려놓으면은 바로 우울 증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항우울제를 먹어보니까 바로 증상이 안 나아지고 2주에서 4주 정도 걸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세로토닌 이제 부족하다며 그래서 늘려줬는데 왜 안 나아? 이렇게 되고 오히려 막 속 울렁거려요, 너무 졸려요, 입맛 없어요 이렇게 부작용을 말씀하는 환자분들이 이 치료 초반에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저 그림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 세로토닌을 재흡수를 억제해서 이 공간에 세로토닌을 많이 떠다니게 했었는데 지금 뒤쪽 뉴런에서는 세로토닌을 받는 글러브가 굉장히 이제 많이 늘어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야구공이 3개, 4개, 5개 와다다다다 이렇게 달라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가 갑자기 너무 좀 과한 반응이 나타나가지고 부작용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부작용이 과도하게 리셉터가 많아서 리셉터가 이제 수용체, 글러브, 그 야구공 글러브랑 똑같은 말입니다. 리셉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과민 반응이 일어나다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약을 막 매일매일 먹어주면은 신경세포들이 이제는 맨날 야구공이 꾸준하게 들어오는구나. 그럼 내가 글러브 이렇게 막 머리에 붙여놓을 필요 없었네? 그러면서 글러브를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정리하면서 마침내 글러브 하나만 딱 남겨놨을 때 약의 작용으로 인해서 정상화된 그런 수용체에 결합을 하면은 공을 탁 던지고 탁 받고 탁 던지고 탁 받고 하면서 수용체의 반응성이 좋아지면서 이제는 필요한 그런 뇌의 신경인자를 몸에서 필요한 정상적인 반응을 뉴런이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우리 몸에서 결핍으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수용체를 과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약을 먹는다고 해서 반응이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수용체를 정리하면서 수용체에 대한 반응성이 좋아진 그 시점이 바로 약을 먹기 시작한 2주에서 4주 정도 되는 시점이고요. 그 전에는 과도한 결합으로 인해 가지고 신경 전달 물질의 과도한 증가로 인해서 예민함, 약에 대해서 좀 견디기 힘든 증상, 울렁거림, 졸음, 불면 등이 겪다가 수용체가 줄어들면서 점차적으로 부작용은 줄어들고 효과는 올라가는 시간 크로스가 일어나게 되는 게 약 복용한 지 2주에서 4주 되는 시점이에요. 요즘은 이렇게 전형적인 SSRI 말고도 뉴런의 뒤쪽 부분에 작용하는 NMDA 수용체라든가 또 소듐 채널, BDNF 관련 회로를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신약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전통적인 형태의 약물보다도 더 시간차가 적게 들고 조금 더 즉각적인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는 항우울제 치료들이 많이 생겼고요. 코에 흑흑 뿌려가지고 급격한 우울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스프라바토 치료 제가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치료들도 급성기 우울 증상을 빠르게 완화시키는 치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저는 다음에 또 알기 쉬운 정보를 통해서 만나겠습니다. 안녕!